네, 반짝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라 계속해서 갈만한 테마 찾아보는 시간이죠. 갈 테마 가라 시간입니다. FR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 혼자 먼저 방송실에 들어왔다고 좀 삐지신 것 같은데 그럼 수익률로 제가 칭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대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수익률은 7%대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유증 소식으로 네. 오늘만 해도 장중에 28%대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이 이슈 나올 거 알고 계셨나요? 뭐 이제 사실은 이슈가 이걸 나온다는 거 아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삼성 자체가 로봇 산업에 꾸준하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오늘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그때 목표가를 저희가 한 4만 원 정도로 잡았던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지금 오늘 종가나 오장에 손절을 어느 정도 할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흐름 자체가 사실은 길게 가는 게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조정 나올 때 다시 한 3만 원 초중반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또 매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오늘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끝낼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흐름을 본다면 네. 오늘쯤에는 어느 정도 이익을 챙기고 다시 저점에서 잡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대동도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대동도 마찬가지. 대동은 근데 반대로 최근에 흐름 자체가 이제 조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더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제 최근 들어서 사실은 아직 흐름 같은 게 보여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앞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빨리 차익 실현을 하고 또 저점을 한번 기다려보고 반대로 흐름이 아직 잡혀가기 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가지고 있는 게 맞아서 대동은 현재까지는 보유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동은 홀딩 의견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고 있는 테마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테마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그린벨트 해제 시사 관련주 투자해도 될까라고 제시를 해주셨고요. 관련한 종목들 시세 한번 확인해 본다면 성창기업 지주가 23%대 급등세, SG 세계물산이 6%대. 지금 건설주 중에서도 그린벨트 관련해서 잘 가는 종목들을 위주로 좀 넣어주신 것 같은데 원래는 이런 이슈가 나올 때는 건설주도 좀 일제히 강한 흐름 나타내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선별적으로만 강한 흐름 나타내더라고요. 네, 이제 최근에 사실은 건설주들이 별로 안 좋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실은 뭐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뭐 이 안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해외에 대한 투자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도로나 철도 같은 경우를 지하화해서 조금 입체화하는 그림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정되어 있는 거는 맞지만 사실은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체크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PF 대출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이제 PF 대출을 받는데 최근에 이 금융권, 저희가 흔히 1금융권은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뭐 보험사, 증권사, 뭐 캐피탈 이런 쪽을 생각하면 되시는데 최근에 이 금융권에서 PF 대출 잔액이 100조가 넘었습니다. 사상 최초입니다. 근데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 정도가 3개월 이상 연체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발 금융 위기들도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금융사들이 정부에서는 건설 쪽을 충분히 밀어 올릴 수는 있지만 정작 자금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관련한 종목, 우리가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이거 막 써서 보내긴 했는데 저한테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종이를 안 주셔가지고 오늘 네. 종목으로 삼목 네. S폼을 맞습니다. 말씀해 이제 삼목 주셨어요. S폼을 했는데 사실은 건설사들이 사실 최근에 자금 부담은 분명히 있어요. 뭐 이자 부담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남아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기존에 21년도 그다음에 22년도에 수주를 받아놓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건설사는 수익이 악화돼도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거푸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삼목 S폼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폼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예요. 그래서 점유율 4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옴시티 수주도 사실은 조금 남아있죠. 수주 받는다라고 하면 아마 뭐 삼목 S폼 같은 경우에 폼도 당연히 건설사들 따라서 같이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재건축, 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조금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삼목엑스폼은 주가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반대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500억 정도 예상하는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이 정확히 이렇게 삽목 S폼을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면 이 종목보다도 전반적으로 건설 거푸집 관련해서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한 이슈들 있는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뤄보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삼목엑스폼. 알겠습니다. 네. 네, 삽목 S폼으로 저희가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 받아볼게요. 제가 가격 전략을 할까? 그것도 제가 말씀해 네. 드릴까요? 네. 목표가를 18,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을 14,500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괜찮을까요? 지금 감사합니다. 현재 시가를 보면 1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 15,000원대가 지금 정도가 거의 저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매수하셔서 한 18,000원대,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사실은 사실 얼마 남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전후로 해서 사실은 주가 회복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목표가는 18,0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그대로 제 원고에 나와 있는 대로 18,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갈만한 테마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임박했다. 바이오주 비상할 수 있을까?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관련한 바이오주들 살펴본다면 ABL 바이오 3%대 오름세, 헬릭스미스, HLB, 시젠, 신라젠까지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겨울하면 바이오, 이건 좀 공식인 것 같아요. 겨울에는 당연히 바이오주가 좀 떠오르고 1월 달에는 이번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앞두고 있고 3월에는 또 암학회 계속해서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이 원고에 종목마다 각 이슈를 우리 대표님께서 적어주셨거든요.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효과에서 항상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강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9일부터 10일까지 하는데 코로나 때는 사실은 2년 동안은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한 흐름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흐름 자체가 사실은 별로 대부분의 종목들 흐름이 나오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그마한 이슈에도 사실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분명히 흐름들은 좋을 것 같아요. 뭐 H&L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제 대부분 기존의 JP모건 헬스케어를 할 때를 보면 그때 뭐 기술 수출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은 분명히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오 업종들이 많이 죽기는 했거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바이오 업종들이 많이 죽어 있다 보니까 조금 저점에 대한 매력들이 조금 부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국내 상황으로 보자라고 하면 뭐 분기별로 사실은 조금 강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암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뭐 유한양행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국 쪽에서 매출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임상 결과가 또 2분기 중에 또 한 예상되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분기별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바이오 대장주들이 조금 잘 달려줘야 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조금 잘 달려줘야 되는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거의 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주가들은 조금 많이 눌러져 있으니까 조금 강한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업종 자체가 바이오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기별로 이슈들 앞두고 있고 그리고 실적에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눌려있는 주가들 꽤 많이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중에서 가장 뭐 저희가 많이 눌렸다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종목 보는 게 사실은 좋을까요? 가장 많이 눌린 거는 셀트리온이에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회복하는 데는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눌러져 있다 보니까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금 한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고점 가까이 갔다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좀 빠르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7년 연속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하는데 사실 최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에서 본자라고 하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할 게 4공장 가동하는 것들을 발표를 하고요. 5공장, 6공장에 대한 계획들을 아마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올해 처음으로 2조를 돌파했습니다. 3공장까지 가동한 걸로. 근데
작년이죠. 근데 이제 23년도 예상 매출이 3조가 넘어가요. 사공장 거의 이제 조만간에 풀캐파 다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급성장 올해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증권사에서들도 황제주 다시 등극하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목표가 뭐 거의 130만 원까지 전망하는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 실적이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장기적으로 저는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목표가 130만 원. 네. 대표님도 동일하게 보세요? 저는 130만 원까지는 사실은 갔으면 좋겠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 목표가는 한 92만 원 정도로 대응하시고 손절 라인은 80만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메인 트랙을 발표한다는 이슈로 꼽아주셨는데요. 목표 주가는 92만 원, 손절 라인은 80만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갈테마 가라 시간 함께 했고요.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